세계 최강비군이 선택한 단 하나의 훈련지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최고위층이 한국의 지형에 대해 전한 놀라운 고백이 지금 세계 군사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직접 밝힌 한국 땅의 숨겨진 가치, 그리고 나토까지 주목하는 이 지형의 비밀, 세계 최강 군대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워싱턴의 겨울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에드워드 홀로웨이입니다. 지형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 전문가로서 중동과 유럽의 실전 경험은 제 군 경력의 중요한 일부였죠. 그러나 오늘 회의는 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해군 사령관 윌리엄스가 한반도 지형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한반도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또한 지형은 가파르고 평지가 드물죠. 윌리엄스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 얘긴 결국 훈련하기엔 꽤 버거운 땅이란 뜻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고 윌리엄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여긴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실전 그 자체예요. 이런 조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저는 중동의 사막, 유럽의 평원, 북극의 얼음 위에서 훈련했지만 한 나라 안에 그 모든 환경이 집약된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반도 지형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나라, 뚜렷한 사계절,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상황까지 보고서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로는 절대 이해 안 되겠군.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결단을 내리고 한국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원도 인제로 향하는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지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준했습니다. 깊게 주름진 산악 지형이 끝없이 펼쳐졌고 그 사이로 좁은 계곡과 분지가 이어졌죠. 헬기가 착륙하자 한국지형환경연구소 소장 이윤경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지형과 기후가 바로 훈련의 완성입니다.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은 기류도 병력도 걸러내죠. 여긴 훈련장이 아니라 전장처럼 살아있는 지형이에요. 이윤경 박사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정말로 특별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한국의 진짜 모습을 깊이 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튿날 아침 육군 특수전사령부 혹한기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온통 하얀 세상이 펼쳐졌고 온도계는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눈앞에서 한국 병사들은 두꺼운 눈 속에서 생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얼굴은 이미 매서운 추위에 굳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이 혹독한 환경이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특수전사령부 혹한기 훈련교관 강인수 준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바로 훈련 현장으로 저를 안내했죠. 이 추위 속에서 훈련을 한다고요? 대단합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병사들은 이곳에서 생존을 배웁니다. 눈 속에서 잠자리를 만들고 얼어붙은 식량으로 버티며 영하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해내야 하죠. 강인수 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북 임실의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등성이와 깊은 계곡들이 만들어내는 지형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병사들은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내리며 전술 움직임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의 훈련은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시험하겠군요. 제가 맞은편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병사들에게 한계를 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산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고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을 반복하죠. 지도상의 경로와 실제 경로는 늘 다릅니다. 현장 교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해안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이 눈앞에 펼쳐졌죠. 해병대 부대에서는 상륙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안선이 정말 복잡하군요. 상륙훈련에 최적화된 장소로 보입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주의 해안은 다양한 지형을 제공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암석지대, 모래사장, 절벽까지 모든 유형의 해안에서 상륙 작전을 연습할 수 있죠. 해병대 장교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저는 극한의 추위, 험준한 산악, 거친 해안까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의 훈련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나라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이제 저는 윌리엄스 사령관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한국 훈련 환경에 관한 상세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에 칩거하다시피 하며 제가 본 모든 것을 문서화했죠. 강원도의 혹한기 훈련장, 임실의 산악 지형, 제주도의 해안 환경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 지형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 조건이 병사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려면 여러 대륙을 옮겨 다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한 나라 안에 집약되어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실전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지형과 기후는 병사들에게 최고의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형이 많은 환경은 어떤 실전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고서가 국방부에 제출된 지 일주일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죠. 참모진들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고 리처드 장군이 제 보고서를 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반발이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죠. 한국의 지형이 그렇게까지 훈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과장된 평가로 보이는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곳은 실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경험한 사막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 훈련이 가능한 곳이죠. 한 나라 안에서 혹한기, 산악, 해안, 도심 훈련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죠. 저는 한국의 지형과 기후를 활용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베트남과 중동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장성들은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훈련과 실전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훈련장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허버트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훈련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말에 희망이 보였지만 이제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논란은 거세졌지만 저는 더 깊은 근거가 필요했죠. 한국의 전통 군사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두 번째 현장 조사를 시작했죠. 이번에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지형의 군사적 가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만난 이은경 박사의 소개로 서울대학교 군사역사학과 정태원 교수와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정태원 교수의 연구실은 고문서와 지도로 가득했고 벽에는 조선시대 산성 배치도가 걸려 있었죠. 책상 위에는 오래된 군사훈련 교범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지형을 활용한 훈련이 있었군요. 제가 벽에 걸린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중시해 왔습니다. 깊은 계곡과 가파른 산은 천연 요새였죠. 임진왜란 때 의병들은 이런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산성을 쌓고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을 펼쳤죠. 정태원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군사훈련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험준한 산악에서 활쏘기, 창 던지기, 검술 등을 연마했고 겨울에는 혹한 속에서 생존 훈련을 했다고 했죠. 그 모습이 현대 한국군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교수의 안내로 다음 날은 전통무예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택견, 씨름, 궁술 등 한국의 전통무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무예사범이 저를 맞이하며 간단한 택견 동작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을 비틀고 중심을 잡는 방식이 현대 전투 기술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무예는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강화시키겠군요. 제가 택견 수련생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말했고 무예사범이 대답했죠. 전통무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수양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죠. 현대 군사훈련에도 이런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되 필요할 때는 단단한 바위처럼 견고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일정의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을 방문했습니다. 산 정상에 자리한 이 거대한 요새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건설된 군사 시설이었죠. 성벽을 따라 걸으며 저는 수백 년 전 이곳에서 훈련했던 병사들을 상상했습니다. 가파른 경산면과 좁은 통로는 적군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적지는 병사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겠군요. 제가 말하자 문화재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한국군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죠. 보고서 제출 후 국방부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실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세션이 소집되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고위 참모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중앙에는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반발이 읽혔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국의 산악 지형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맨스필드 장군이 책상 위에 놓인 제 보고서를 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 지형이 세계 최고는 과장 아닙니까? 미 전략 참모들 중에는 한국의 산악 지형이 훈련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형은 지도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을 직접 밟고 걸었습니다. 당신은 사진으로만 들여다봤죠. 회의실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일부 참모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전 경험이 있는 몇몇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분석관 피터슨이 다른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내 주한미군 훈련에 대한 국제적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지역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훈련 강화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젓고 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병사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는 동안 적들은 준비하고 있죠. 효율만 따지면 훈련은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아 돌아오는 병사들이 아닙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혹한기 훈련 영상이 미군 내부 회람 중 외부로 유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병사들이 영하의 기온 속에서 눈 속에 은신처를 파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그 모습은 너무나 극한적이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CNN 브리핑 중 한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생존 아닌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을 가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에서의 훈련은 실전에서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실전을 준비하는 것이지 휴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논란은 점점 커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군사 워크숍에서도 발표를 강행했죠. 청중석에는 의구심 가득한 얼굴들이 보였지만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이 편하면 실전은 지옥입니다. 한국은 병사들에게 실전을 가르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법까지 말이죠.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죠. 긴장감 넘치는 논의 끝에 미 국방부는 한국을 공식적으로 전천후 복합훈련장으로 지정한다는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동계, 산악, 도심, 해상 상륙까지 모든 조건을 한 나라에서 검증 가능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미군 훈련 체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전환점이 될 것이었죠. 자유의 방패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며 한국은 실전형 훈련장으로 공식 분류합니다. 앞으로 미 이사단과 유엔사는 한국 내 사계절 순환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옆자리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토록 주장해온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더 큰 그림을 위해 한국의 훈련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나토 및 동남아시아 연합군에게 훈련 파견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손끝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비전을 문서화했죠. 이틀 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주시하는 가운데 제가 말했습니다. 전술을 배우고 싶다면 그냥 전술 수업을 들으세요. 허나 전투를 준비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오십시오. 종이 위의 지도가 아니라 실제 지형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제 제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수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토 사령부에서 한국 훈련 프로그램 참관단 파견을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체코,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저는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그들을 설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합동참모본부 김태준 장군과의 공동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김 장군과 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붉은 불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한 치 앞이 적선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늘 실전이고 실전은 절대 허투루 못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형과 기후가 아무리 혹독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이죠. 한국군은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전장으로 삼아 훈련해 왔습니다. 김 장군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유일의 실전 시뮬레이션 국가입니다. 이곳에서 단련된 병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훈련 모델을 전 세계와 공유하려 합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후 나토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훈련 참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관심을 보였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훈련 모델은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린 다국적 훈련 시뮬레이션 회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투영된 훈련 지형도를 보고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것은 바로 한국의 복합 지형 조건을 공식 적용한 새로운 훈련 모델이었습니다. 영국 장성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유럽엔 이런 훈련장을 만들 수 없기에 우리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 모델이 이미 나토 훈련 기준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훈련 방식이 세계적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전략계획실에서 여러 국가 대표단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한국 훈련소 파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죠. 그들의 열기 어린 대화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장마, 혹한, 상륙, 산악, 이걸 다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군요. 우리 특수부대는 반드시 이 훈련을 경험해야 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대령은 자국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더했습니다. 우리도 산악 지형이 많지만 한국처럼 체계화된 훈련 시스템은 없습니다. 북부 고원지대와 남부 삼각주의 환경이 매우 다르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의 노하우를 배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장성도 열띤 관심을 보였죠. 우리는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에 해안 지형을 활용한 상륙 훈련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훈련 방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은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 방식의 공유가 아닌 전략적 동맹의 강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죠. 마침내 제가 나토 군사 세미나의 마지막 연설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각국의 군 지도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눈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제 주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병사들이 와서 훈련이 아닌 전술을 체득하는 곳입니다.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발 아래 흙을 느끼는 곳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배운 교훈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이제 세계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훈련연합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는 날, 저는 뉴욕 유엔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검증과 평가 끝에 나온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컸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 복합지형, 분단 상황이라는 세계 유일의 전천후 훈련 조건을 가진 나라다. 이 한 문장이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사 대표는 회의에서 자유방패 훈련 성과를 발표하며 미국, 한국, 다국적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지형에서의 훈련이 실전 대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국에서의 훈련은 우리 군에게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지원팀장은 한국을 훈련의 글로벌 기준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규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식 복합환경 접근법을 기본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장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저는 마지막 임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군사 세미나에서 제 여정의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었죠. 회의장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군사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혼자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바라보니 그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원도의 혹한기 훈련장, 임실의 산악지대, 제주의 해안,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모든 장소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이윤경 박사와 강인수 준위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이 모든 성과의 근간이었습니다. 지형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을 이겨낸 국민이 그 나라를 만듭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제 마지막 연설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지형은 단순한 자연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전략적 자산이며 오늘날 세계 군사훈련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이겨내는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험난한 지형을 단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전략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미 국방부는 새로운 훈련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실전형 훈련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이제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다고 느꼈습니다. 서울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산들은 단순한 지형이 아닌 세계 군사훈련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는 세계에 알려졌고 그 전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군사훈련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파른 산, 거센 해안선, 혹독한 겨울까지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축적된 이 땅의 전략적 자산은 이제 글로벌 군사훈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지형과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이 세계 안보를 바꾸는 힘이 되길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